안녕하세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와. 오늘은 실시간 강의 36탄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네. 먼저 이야기하고 인사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갑오징어님? 네, 오징어 약사님이 생각나가지고 네, 유미숙님 이게 왜 갑오징어 닮아서 오징어 약사로 정했다고 그래요?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유미숙님, 인재김님, 이주원님, 서현우님, 김용웅님, 정희심님, 정현주님 엄청 더워요라고 말씀해주셨고 정현주님, 성효진님, 박원철님, 혜율님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정자수님, 한용성님, 임강수님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00명의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오늘 강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원장님.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혈당도 잡고 건강도 바꾼 사람들의 당뇨 이야기, 당뇨 졸업 실전 강의입니다. 당뇨스쿨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제는 당뇨 졸업 왜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뇨 졸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는 당뇨 관해자를 위한 중심으로 식사법, 운동법, 그리고 수면법,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 장기 구별법 등 여러분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어떤 생활요법을 통해 또 치료를 통해 당뇨를 졸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스쿨 온라인 강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9월 2일이고요.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당뇨 관련 경품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졸업 교실을 했는데 밤 10시에 락트 7008 있나요? 경품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락트 7008 있습니다. 제로닥터스의 신제품 락트 7.8 10분, 제로닥터스의 맨발바로 8분, 혈당바로 4분, 제로요소 8분, 당보마니언 의료진 저서,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10분에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품 추천 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스 한번 여기 주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아직 제 파트라서 네.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바꿨어요. 저번 강의할 때 마이크가 조금 안 좋아서 마이크를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PPT는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약간 제가 라디오 할까요? 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라디오 전용 그래요? 마이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이 약간 라디오 스튜디오 들어와서 하는 느낌. 진짜? 제가 그 월요일날 졸업교실 때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대요. 얘는 라디오 전용, 라디오 할 때 많이 쓰는 마이크고 제가 쓰는 마이크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게임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마이크를 쓰고 있다고 하고 아무튼 두 개가 조금 장단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집중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워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많으신데 네, 더위가 어떡하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나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와서 네, 농작물이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당뇨를 졸업한 20명의 비법 총정리 시간이고요. 혈당을 잡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생활관리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한약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당뇨스쿨 운영을 하고 있는 이혜민 한의사이고요.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 모두 공부했고 그다음에 SCI 저널에 당뇨 관련 논문들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교보문고에 몇 권의 책이죠.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책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이고요.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를 함께 발간했고 현재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김은정 한의사입니다. 저도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차예요. 강의 오프닝이 있고요. 오프닝 별거 아니고 졸업 선언이 희망이다라는 내용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1, 2, 3에서는 박은현 원장님이 각각 식사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수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생활 관리를 어떻게 했더니 혈당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한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했는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좋아지고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꼭 생활관리랑 그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뭐 거품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이 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파트 5에 나오고요. 네, 마지막 파트 6에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과학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지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졸업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혹시 댓글 보여요 원장님들? 글씨? 전 잘 안 보여요. 전 보입니다. 눈 좋으시네요. 전 독수리죠. 독수리요? 매일 눈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이 댓글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아 일단은 원장님 파트 1, 2, 3 해주시면 되니까. 강의 오프닝부터. 아 맞다. 강의 오프닝. 네. 네. 일단은 당뇨 졸업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가장 근거로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당뇨를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률이 40% 그리고 콩팥 질환 발생률이 33%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 당뇨는 어차피 평생 관리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졸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 그래도 졸업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합병증 위험률이 많이 현저하게 줄잖아요. 다시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건강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번 하고 2번 하면 더 높아지거든요. 이런 발생률 감소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 졸업하면 더 좋고 한 번 졸업해서 평생 유지하는 게 더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무조건 평생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졸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 2025년이 이제 절반 남았어요. 오늘이 7월 1일이라서 우리에겐 반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졸업 못하신 분들 반년 동안 노력하셔서 졸업의 대오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밥 먹는 법만 바꿔도 당화혈색소 1% 낮춘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졸업이라는 주제로 당뇨가 정말 졸업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관에 이른 분들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2년 이상 당뇨 관해가 유지되는 분들을 모아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바로 강의 시작 전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며 이제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또 내일 내원하시기로 한 강태자님이십니다. 이분의 지금 당뇨 관의 핵심 비법으로 지금 꼽았던 거는 실제로 이 강태자님께서 식단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별명을 칭하기를 집밥의 여왕이라고 했는데요. 이유가 정말 저희 집의 밥상하고도 비슷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에는 채소가 있고 또 여기에 단백질이 풍성하게 있고 잡곡밥, 복합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또 발효 음식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끼 땡땡 하나로 당화혈색소가 낮췄다라고 하는데 이 땡땡이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록달록한 식단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단백질을 먼저 먹음으로써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근육의 형성까지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매 끼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추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강태자님은 사실 당뇨 진단 자체가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셔서 당뇨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떡볶이 2알만 먹어도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또 밥 반 공기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들어가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셔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고 한의원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강태자님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이제 근본적으로 소화 기능을 도와드리면서 내가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뒤에 이렇게 음식을 하셨더니 당뇨를 정말 관해에 이를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식단을 하고 계시면서 당뇨 관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누구나 매 끼의 단백질, 특히 양질의 단백질을 꼭 챙겨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2021년에 내원을 하셔서 지금까지 한의원에 3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하셔서 당뇨 관해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한명자님이신데요. 이렇게 썸네일이 있는 거는 다 저희 유튜브 당뇨스쿨에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이분들의 사례를 직접 신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점은 이렇게 2020년에 12월 14일부터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 당화혈소가 6.9셨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한 2주도 채 안 됐죠. 오셨을 때 당뇨약을 단약하면서도 5.3, 5.6을 유지하시는 비결을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뇨의 관해에 이르렀을 때가 5.8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당뇨 관해에 이르고 나서 더 이렇게 당뇨가 좋아질 수 있는지 한약 치료도 없이 이런 결과를 내셨거든요. 그 비결이 바로 채소 섭취량을 증가했어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식생활 자체가 왜 소화가 약하기 때문에 채소가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채소가 정말 저하게 소화가 안 돼요. 또 내가 먹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제가 꼭 익혀서라도 드셔라 해서 이렇게 부침개나 찜, 국 이런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본인의 소화 상태에 맞춰서 채소를 먹기 시작하셨거든요. 꼭 생채소가 아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소화 상태에 맞춰서 조리를 해서 매 끼리마다 채소를 먹기 시작했더니 당화혈소가 5.3이었다. 아, 그렇구나.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에 관해가 돼도 더 당뇨가 좋아졌었던 게 역시 음식을 잘 드셨기 때문이고, 또 내가 거꾸로 식사법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 이후에 더 낮아진 맞습니다. 거잖아요. 관해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아예 정상 범위까지 간 거네요. 맞습니다. 완치라고 네, 할 완치라고 만큼. 할 만큼. 근데 그 세월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굳이 제가 이렇게 관해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정말 당뇨가 졸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느낌표를 달아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당뇨가 졸업이 돼도 이 졸업한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유지도 되고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이 두 분이 사실은 그러면 음식을 조금 더 잘 관리를 하고 운동을 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당뇨에 관해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일단 마른 당뇨셨고 또 소화기나 그 체중 감소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늘리기에는 혈당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한약적으로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아까 어떤 댓글 중에서 한약으로 당뇨 좀 생소하네요라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잘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데, 한약은 대부분 이런 내 몸의 장기 기능의 불균형을 맞춰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내 몸이 치유될 때까지의 그 치유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혈당 강화제나 단기적인 치료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이 치유하는 그 과정을 돕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증진을 위해서는 팔물탕이라는 한의학에서 사군자탕 또 사물탕이라는 기와 혈을 보강해줘서 내 몸에 전반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그런 그 한약명이거든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체력 저하가 일어나거나 또 피로가 있거나 또 잘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다 바로 이 팔물탕이 베이스가 된 한약 처방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먹어도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내가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수가 있어요. 또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식후 피급점이 식후 3시간으로 밀려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도 역시 우리가 위장기 계통을, 위장의 열을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위장이 막 이렇게 열이 꽉 차 있어서 변비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름이나 신물 이런 증상, 또
냄새가 역한 방귀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런 보안 같은 처방으로 여러분의 소화 기능을 도와줬을 때 훨씬 더 좋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딱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딱 캡처하셔서 팔물탕 보안 나도 먹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한약이랑 일반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이 있는 그런 약물을 한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먹어도 괜찮고 독성도 없고 그렇다고 효과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진단이 빠졌더라면. 하지만 한약이 란 여러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약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부작용은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부작용은 사실상 뚜렷한 부작용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약이 한 가지 약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약재가 조합이 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 여러분께도 잘 맞는다. 다만 이런 어떤 처방명에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 왜 내 몸에 이런 증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사찰밥상과 집밥 루틴으로 당뇨를 탈출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한약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게 한약이자 또 한약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즉 약과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같은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찰 음식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동국대학교에 가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화 과정을 마쳤고 이제 한 이번 학기 마치면 이제 지도과 과정이 되는 건데 그만큼 사찰 음식을 이제 배우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분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게 사실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작품명이 내가 이거 배우는 목적이 당뇨인들을 위해 했던 거니까 당뇨인의 오장육부를 보강하는 사찰 음식의 정찬을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요리까지. 아닙니다. 제가 요리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또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 자체가 거의 한 7, 8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밥을 지을 때부터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분은 마른 당뇨인이신데 괜히 막 잡곡밥을 지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이 또 막 귀리, 막 보리, 현미 여러 가지 그런 막 카무트 막 밥을 막 벽돌로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당뇨인들한테 이제 마른 당뇨인은 잡곡을 한 2가지만 섞어서 드세요라고 표현을 하고 뭐 콩까지 3가지는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조, 기장, 뭐 수수, 콩 이 정도만 섞으시고 쌀을 한 50% 하시고 혹은 쌀밥만 드셔도 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약간 비만하신 분들은 밥을 귀리나 현미, 율무 이런 조금 더 내 몸의 소화를 조금 천천히 하게 하는 그런 밥을 드시면서 사실 밥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밥은 사실 여기에 뭐 녹차 가루도 넣고 아니면은 뭐 여주물을 넣거나 뭐 이런 조금 더 특별하게 한다라는 거 있었고 여기 옆에 있는 거 보면 이게 두유 요거트거든요. 두유 그릭 요거트. 그래서 두유로 요거트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쿠팡에서 사서 데코레이션만 한 거고요. 견과류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걸 드실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때가 봄이었기 때문에 쑥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쑥은 우리 몸에서 미나리 감자전이었네요. 저도 까먹었는데 미나리는 간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대신 감자를 갈아서 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김치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발효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사찰 음식에는. 그래서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이 차질 수 있겠다.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이 사찰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몸에 맞는 그런 음식을 드실 필요 있고 뭐 가지, 우엉, 뭐 다 대장, 뭐 췌장 이런 데 좋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버섯들이 갖가지 들어서 항산화의 음식에 또 도와줄 수가 있고 은행도 들어있고 그래서 두부, 버섯, 전골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콩나물 냉채에서 신장에 좋은 음식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콩나물이 여러분이 가장 드시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그리고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장이 빨간색이고 한의학에서는 빨간색을 귀경을 하거나 좋아질 수 있는 음식이 빨간색인 토마토
토마토가 가장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로 또 음식을 만들고 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항상 식단이 알록달록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몸에 여러 가지의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식용꽃까지 쿠팡에서 사가지고 화전을 만들어보고 해서 어떻게든 이 정말 대장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든 좀 더 제가 좀 알록달록하는 것에 전 좀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사실 드시면 좋은 점은 첫 번째가 제철 음식을 드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가 수행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있고 세 번째가 사실 발효 음식의 아주 핵심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 된장, 간장, 고추장이 다 발효로서 우리 몸의 장내 이익분을 또 회복하는 거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찰 음식이 뭔가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인터넷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서 정역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번 강의의 핵심은 좀 정말 제 환자들 또 제가 실생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 집밥이고 제가 직접 저희 부모님께 차려드린 밥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항상 제가 항상 서로 여러분들께 강조하듯이 똑같이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소 이건 저희 집 주말 농장에 이제 직접 기르신 거 채소를 했고 여기서 빨강색이 없네 그럼 방울토마토 조금 씻어 놓고 노란색이 없네 그럼 계란 후라이 좀 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저는 뭐 육해공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조기도 굽고 등심도 굽고 막 이렇게 제가 그날 유난히 몸이 좀 별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 추어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이 맛있어서 추어탕을 또 해가지고 단백질이 엄청 많은 그런 추어탕은 직접 만들진 않았고요. 네네 추어탕까지는 뭐 전 못합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사서 이제 부모님께 드렸죠. 그래서 같이 여러분께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해서 또 그냥 일반 한식이잖아요. 한식이고 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불포화 지방상이 또 충분한지를 보시면 좋겠고 뭐 양파 장아찌는 그냥 예쁘게 저는 차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잘 먹으려고 하고 제 가족이나 또 제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티칭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밥이 보약인 거 5가지 핵심 원칙이 사실은 좀 5가지만 정하기가 어려워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소,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데 사실 단백질 복합 그럼 밥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지우시더라도 최소 200g은 먼저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셔라. 그리고 오늘도 저 원장님 저 과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면은 그럴 때는 단백질인 견과류 딱 5알만 먼저 먹고 과일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견과류나 뭐 계란 이런 거를 잘 구비하셔서 드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항목이 이런 거꾸로 식사법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공복 혈당이 아까 아침 공복 혈당이 안 떨어지세요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7시 이후에 뭔가 드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는데 사실 당뇨인들은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저녁 7시 이후에 공복을 하시고 또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에 드시고 6시 드시고 하루 3끼만 딱 정확하게 드시면 그렇게 살이 빠지지도 또 혈당이 너무 높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또 내 몸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요 두 번째 요 핵심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음주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나 뭐 친목이나 또 기쁜 날 잠깐은 하실 수 있고 또 비위가 약했을 때 뭐 포도주를 잠깐 쓰라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지만 정말 안 하셔야 돼요. 정말 한약을 드시는데 음주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럼 처방 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음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간에 그래서 음주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제철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뭐 가지, 상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다 열을 해소해주고 수박, 참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계절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여러 가지가 이제 제철 음식의 힘이 있고 초고도 가공식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뭐 빵, 쿠키 이런 거는 잘 안 드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공식품이 뭐 우유, 치즈 이런 건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고도 가공식품이란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원재료명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다 초고도 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우유가 아니라 주스, 뭐 여러 가지 과자, 빵 이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딸이
엄마 감자칩은 감자 들어갔으니까 가공식품 아니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는 가공식품이고요. 그쵸. 그렇죠. 공장에 들어갔다. 공장에서 가공을 했다. 라는 의미로 가공식품이고, 초고도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 뭐가 들어간지 모르는 형태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아이스크림 저는 그래도 드셨으면 좋겠거든요. 당뇨인들도 다 드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드시지 마세요. 저 이 원장님의 말씀이 사실은 옳지만 저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어떤 거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가급적이면 우유, 계란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난각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요. 계란은 그런 노력, 작은 노력.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아침 계란 2개 드시고요. 점심에는 육류 조금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해산물 드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께.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지만 근육 생성에도 좋고 혈당의 안정성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집밥 정말 중요하고요. 혼밥 먹으면 막 빨리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저탄고지는 지양하시고 5대 3대 2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까지였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질문이 너무 다양해서 음식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김영웅님이 살이 빠져서 너무 고민이고 그런데 혈당은 생각보다 또 안 잡힌다. 또 비슷한 고민이 은호이님이 15kg가 빠졌는데 힘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당뇨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체중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반드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음식, 운동, 수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음식량을 줄여야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지는 않아서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공복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지킬 수 있는 그래도 범위 안에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한 걸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지켜야 될, 사실 굉장히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이렇게 살이 무조건 빠진다고 혈당이 잡히는 거 아니니까 그거 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잘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원래 현미밥만 주구장창 드셨는데 100% 당뇨스쿨 얘기 듣고 잡곡과 쌀의 비율을 1대1로 했더니 살 얘기는 안 하셨고 혈당이 좀 잘 잡히고 소화가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비슷한 결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약 먹었을 때는 졸업을 했는데 한약 끊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몇 분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최유심님은 오늘 당뇨스쿨 강의 들으니까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의지가 생기셨나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음식에 대한 질문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공식품. 제가 제일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남성분들은 좀 핑계가 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음식을 좀 잘 챙겨 먹을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냥 시중에서 가장 싼 야채를 사셔서 호박, 가지, 당근, 토마토 이 4가지, 버섯까지 5가지를 그냥 올리브유 넣고 그냥 익혀서만 드셔도 당뇨 좋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나 혼자 있어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다 핑계고요. 여러분이 정말 당뇨 졸업을 원하신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탄수화물이 정확하게 있는지, 또 알록달록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시면 또 문자로 저희 당뇨생활관리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강의가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파트 2와 파트 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0분 인생을 바꾼 혈당 운동법입니다. 이분은 제 환자분인데요. 이분의 이 특징은 사실 매일매일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 5회 운동을 하셨다라는 점이 가장 특이사항이고, 두 번째는 매일 땀을 내셨다라는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또 내가 매일 사우나를 하면서 땀을 내주기 때문에 노폐물을 또 배출해주는 장점도 있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하는 헬스와 골프 이런 것들을 주 3회 이상을 했을 때 우리가 당뇨 관해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분의 그 혈당 기표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당뇨약 3알을 끊으면서 이제 당뇨 관해가 되신 분이세요. 그랬을 때 운동이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생활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계단이잖아요. 계단을 매일매일 타셨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은 이제 환자 중에서 가장 높은 당화혈색소에서 가장 낮은 당화혈색소를 단기간에 이루신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맨발 걷기의 예찬론자셨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왜 좋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인슐린 저항성, 뭐 스트레스 감소, 불면, 그리고 혈압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내가 해봤을 때 그런 증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맨발 걷기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는 다 개인의 스토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연구적으로는 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더라, 여러 가지의 뭐 그런 카더라가 있지만 다 각자의 이야기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당뇨인들도 발 조심하면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혈당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주말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못했네요. 어쨌든 제가 했던 장소는 저희 집 뒷산이고, 또 주말에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사실 주 한 5, 6일 정도 아침에 맨발 걷기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럴 체력이 없는 것 같아서 대신 밤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와 맨발 걷기를 주 2회 정도는 꼭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뭐 아침 9시 반인가 이때는 막 6시인가 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디 갔다 와서 꼭 맨발 걷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고요. 그 대신 평소에는 저희 한의원 10층에 헬스장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매일 올라가서 천국 계단 열심히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사실 천국 계단 그때 꽂힌 운동들을 얘기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번에는 발레 사진. 맞아요. 저는 운동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헬스장 10층이면 그냥 걸어 올라가도 천국의 계단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담배 냄새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건물의 환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가서 다들 혹자는 막 지옥의 계단이다 이러는데, 저는 천국의 계단을 하고 하면은 땀이 정말 많이 나요. 폭발적으로 막 나기 때문에 10분만 해도 운동 효과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계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딱 25분, 30분 정도 하는 것 같고, 무릎이 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하긴 하지 마시고 딱 10분만 하시더라도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으로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 혈당 잡는 운동 원칙 3가지인데, 이거 역시도 사실 제가 이런 운동에서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요, 사실 운동이 가장 좋은 점은 우리의 혈당을 강화하는 데 가장 명약이잖아요. 내가 조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바로 혈당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재생까지도 돕는 모세혈관 재생을 돕기도 하죠. 그리고 뭐 면역력, 내장지방 뭐 이런 것들에 좋아지게 하는 건 핵심이고, 그리고 사실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저는 그게 좀 꿈이 되더라고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싶은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이렇게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해서, 정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꼭 만드셔서 내가 당뇨나 이런 혈당에 더 유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 또 운동이 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핑계 대지 마시고 꼭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운동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균형 감각,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말초신경 자극 이런 거 있지만,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제시한 이제 기준, 또 WHO에서 제시한 기준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빈도는 주 5일 이상 하셔야 되고요.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을 하는데, 뭐 3번을 나눠서 10분씩 3번을 나눠서 하셔도 똑같아요. 30분을 하든 10분씩 3번 나눠서 하든 똑같고요. 그리고 강도는 좀 중강도, 숨이 찰 정도, 혹은 땀이 좀 날 정도. 저는 사실 중강도의 기준이 땀이거든요. 그래서 땀이 좀 날 정도로 해야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주 2회 이상은 좀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서, 내가 근이 진짜 근육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당뇨인들은 특히 허벅지 근육 열심히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루틴을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식사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눕거나 뭐 실청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먹자마자 움직이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찔립니다. 제가 항상 점심 먹고
자거나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찔립니다. 이게 체질이니까 여러분. 원장님은 먹고 바로 앉아 있어도 살이 안 찌는데 저는 먹고 냅다 움직여도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체질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좀 휴식하시면서 혈당이 잘 조절되는 케이스고 저는 움직여야지만 혈당이 조절되거든요. 체중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체질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혈당을 위해서든 뭐 나의 건강을 위해서든 꼭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피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공복 혈당 250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케톤이 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무리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좋고 또 심한 저혈당이신 분들 있잖아요. 70 이하까지 가거나 혹은 혈당이 내가 예를 들어서 150이었는데 갑자기 80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도 저혈당이거든요. 혹은 300에서 150 떨어져도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간식을 섭취하신 이후에 탄수화물 좀 먹고 과일 좀 먹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고혈압 동반된 경우 운동 전에 의사나 한의사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 혈당 관리는 충분하지만 근육 성장을 위해서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혈당은 밤에 결정되는데요. 수면과 졸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당뇨 수면 패턴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취침하시고 새벽 5시에 기상하시는 당화혈 색소가 3개월 만에 5.3%까지 떨어진 제 환자신데요. 이분은 7.3에 처음에 내원하셨고 당뇨약도 2개, 뭐 3개 이렇게 복용하시는 걸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면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면서 그게 딱 좋아지시더라고요. 얼굴에 안면 홍조나 뭐 불면이나 변비 이런 것들을 한약 치료로서 사실은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뇨가 확 좋아지면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2달 전에 내원을 하셨을 때 인슐린 펌프 중단하고도 5.3이 나왔는데요. 이제 7월 달에 또 오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더 어느 정도의 당화혈 색소가 유지되는지를 팔로우업 할 예정이고요. 이분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당뇨가 관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사실 자신하는 게 이분 수면 패턴 너무 좋잖아요. 수면 패턴을 7시간 주무시는 분들은 당뇨 관해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어안이 벙벙하신가 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오셔서 조금 더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당뇨인들이 정말 수면 7시간은 철칙이자 또 내가 꼭 지켜야 될 어떤 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잠이 너무 안 와요 원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정말 획기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잠 안 와서 그냥 눈만 감고 계셨대요. 하지만 눈만 감고 계셨을 때도 우리 몸의 뇌파에서는 알파파가 이제 오면서 명상하듯이 내가 수면 모드로 진입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냥 4개월 만에 이렇게 당화혈소 5.8로 좋아졌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진 않습니다. 이분 2분 다 소양인이시고 굉장히 급하신 만큼 열심히 실천하시고 또 한약도 정말 쫙쫙 잘 받는 분들을 저희가 물론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진짜 피나는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제시한 것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분명히 좋아지시더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분들 2분은 정말 잠자는 거에 많이 힘썼더니 졸업에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실은 처음부터 잠을 잘 주무셨던 분이 아니에요. 2분 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개인의 불면의 원인을 개선해주는 뭐 귀비탕이라든지 감이온담탕이라든지 또 야간요가 혈당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방광의 기능이 약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축천원이라는 한약재를 같이 오약 익진을 넣었을 때 야간요를 되게 효과적이었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사실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한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당뇨인들의 이제 꿀잠 루틴을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우리가 정말 당뇨 관해를 유지하는 거의 핵심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자더라도 야간 근무자 언제 주무시든 7시간 주무시면 되고요. 또 수면 패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잠에 대해서 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라는 말은 내가 사실 나 오늘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보다는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잠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냥
잠이 안 오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무서워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뭐 TV 틀어놓는다는 분도 계신데 좋은데 눈만 감고 계시고요. 저는 어제 사실 잠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항상 이런 사바아사나 자세, 다 이완하는 이 자세를 하고 잠을 자니까 아침이더라고. 눈 떴는데 아침이길래 이 자세가 정말 좋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송장 자세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무슨 자세인지를 보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하고 있고 손도 바깥으로 하고 있는 자세가 송장 자세라고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 그래서 그 자세가 꿀잠 자는 거에 진짜 좋아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바라고. 불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가장 혈당이 높으면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자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밤새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야간뇨가 유발이 되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했을 때도 계속 야간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야간뇨를 잘 원인을 치료하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주무시거나 내가 잠의 패턴이 안 좋거나 멜라토닌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불면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여러분이 당뇨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봤는데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잘 못 자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분들한테 눈만 감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정확한 시간을 일단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11시에 주무시거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세요 꼭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3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갑자기 12시에 누우면 잠 안 오거든요. 그래서 2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시 반에 누우셔서 눈 감고 가만히 송정 자세 하시면서 누워 계시고요. 그래서 잠을 자라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계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쌓이다 보면 내가 잠을 자게 되는 거고, 또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그런 거 안 하시고자 이제 발끝치기도 해드리면 좋고, 또 호흡 명상 4초 들숨 8초 날숨 요거 계속 하면서 어떤 한 동작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부터 사실 꿀잠을 자기 위한 아주 많은 그런 꿀팁들, 뭐 맨발 걷기, 조격하기, 발끝치기, 뭐 명상하기, 해파리 수면법 하기 정말 많은데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요도 역시 핑계. 그냥 눈 감고 주무세요. 눈 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 맞아요. 감각을 버리고 맞아요. 잠이 안 오더라도 눈 감고 쉬는 게 곧 잔 거랑 똑같다라고 그냥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저희 애들이랑 같이 자는데 뭐 9시 이렇게 누우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잠이 안 온대요. 엄마 잠이 안 와. 그러면은 그냥 눈 감아, 그냥 눈 감아. 이쁘게 말합니다. 이쁘게 눈 감아.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거랑 똑같아. 그냥 눈 감으면 돼. 그러면 뭐 5분 나듯이 자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이러는데 사실 잠이 안 와도 상관없고 그냥 잠을 자야 된다는 그 강박부터 좀 내려놓고 그 눈 감고 있는 거랑 잠이 든 거랑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세지 마시고 맞아요. 눈 감고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 끝. 대신에 맞아요. 내가 잘 자고 싶으면 노력은 낮에 하시는데, 사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모든 조명을 끄고 간접등 같은 거 그런 거 집에다 설치해가지고 호텔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TV나 핸드폰이나 노트북 다 안 보고 맞아요. 네, 그런 것부터 사실 실천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 낮에 철저히 하시고 커피도 안 먹고 대신에 눈 감고 그냥 쉬는 게 자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단, 그 천국의 계단 몇 분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있었고요. 몇 분 해야 되나요? 천국의 계단 효과 보시려면 30분 하시고요. 30분 못 하실걸요, 근데? 10분만 하세요, 10분만. 10분 하시고, 저도 이거 1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10분에서 지금 30분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0분 못 하실 테니까 10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저녁에 잰 혈당보다 공복 혈당이 더 높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은 공복 혈당이 안 잡힌다,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이따 파트에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이거 좋아요. 원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벌 운동도 좋나요? 엄청 좋죠. 인터벌 운동 하면 좋은데, 근데 정말 많잖아요, 방법들은. 근데 그냥 운동하세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어떤 거 해야 돼요 막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명언을 남겼죠. 그냥 하세요.
뭔 생각을 하나요? 그냥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된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며 보면은 해나갔을 때 그 방법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고 탁상공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진짜 just do it 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네. 마우스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파트 4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당뇨 유형별 진짜 해법. 당신의 인슐린 저항성은 어디서 왔나? 이런 제목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2형 당뇨의 이 핵심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근데 왜 생겼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진짜 당뇨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그 원인을 개인별로 다 다른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하는 게 당뇨 치료의 핵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거 항상 강의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소화기, 심장, 간, 이렇게 장부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뇨여도 어떤 장부로 인한 당뇨이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당뇨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동병이치, 이병동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같은 병인데 다르게 치료하고, 다른 병인데 똑같이 치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같은 당뇨여도, 동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원인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원인이 되는 장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당뇨약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자마다 다 서로 각기 다른 약으로 치료를 갈라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맞춤형 치료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각 다른 원인을 가진 당뇨 환자분들을 유형별로 실제 케이스를 제가 몇 분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나는 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힌트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화기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6.2% 그리고 당뇨약을 2발 드시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셨고, 지금은 당뇨약 전부 단약하고 가장 최근에 6.5%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졸업을 위해서 마지막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소화기가 조금 약하셔서 소화기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나서 공복 혈당이 최근에 120대에서 100대로 20 정도가 훅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분은 그 공복혈당 달력을 되게 잘 작성을 해주세요. 이게 좀 매일 적어오라고 하면 하루 이틀씩 빼먹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적어주시고, 또 전날 뭐 했는지도 되게 잘 적어주시는 환자분인데, 이분이 이 공복 취침을 얼마나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공복혈당이 되게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공복 취침을 한 최소 4시간은 항상 철저하게 해주시는데, 저녁을 아예 안 드시는 날도 많고, 아니면은 뭐 저녁 5시, 6시에 그냥 드시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주무시는 공복 취침을 되게 철저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날에는 혈당이 19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뭐 견과류 같은 거라도 요만큼 먹고 잔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130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쭉 적어보시고, 내가 요때 혈당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까지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딱 이제 오셨는데, 그 견과류 같은 거 사실 밤에 먹어도 견과류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당질도 되게 낮은 음식이고.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밤에 뭔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그거를 오늘 저기 보러 오신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한테 되게 이런 특징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런 어떤 개인적인 특징들, 내가 어떤 거에 혈당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아시려면 공복혈당 달력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공복혈당을 오늘부터는 달력에 꼬박꼬박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좀 더부룩하고 속쓰린 증상도 있으신데, 요것도 한약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같이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 분도 소화기가 이제 좀 약하신 분인데, 이분도 소화기 치료하는 한약을 먹고 공복 혈당이 확연하게 호전되셨습니다.
이분이 한약을 드시면서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약 먹기 전에는 속이 불편한 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그 아까 강태자님처럼 나는 떡볶이 2알만 먹어도 정말 혈당이 확 올라가고 소화도 너무 안 되고 이거를 명확하게 느끼시는 소화기형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본인이 내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걸 평소에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심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본능적으로 조금 적게 먹고 네. 피하고 피하고. 맞아요. 피하고 또 적게 먹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꼭 막 아주 막 평소에 자주 체하고 소화가 엄청 안 되고 이런 증상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소화기가 약하다는 걸 스스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 소화기가 약하시다 그러면 저는 소화 잘 되는데요? 소화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소화기 치료하면 당이 좋아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나는 소화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하지 마시고 혹시 혈당이 조금 안 낮아지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한의원 와가지고 저희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화기형 당뇨인들이 꼭 실천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4가지만 뽑아봤는데 공복지침, 식후 걷기, 그리고 약간 소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는 음식 먹는 거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복지침입니다. 아까 제가 환자분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지침을 철저히 유지하시는 게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모든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특히 소화기형 당뇨다. 그러면 공복지침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주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식후 걷기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식후에 한 10분 정도? 아니면 정말 시간 없다 그러면 5분만이라도 식후 걷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원래 한의학적으로 팔다리가 이렇게 위장 기능, 소화 기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게 팔다리를 조금 움직여주는 활동을 하면 이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소화가 안 된다, 식후 혈당이 높다 이런 분들은 식후 걷기를 10분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항상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적게 드시고 소식하시는 게 소화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너무 저체중이시라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좀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식사량을 약간 줄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현미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완전히 현미밥 100%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미를 오히려 흰쌀하고 섞어서 먹었을 때 더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낮아지고 하는 케이스처럼 소화가 안 되는 스타일이면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설령 당질이 좀 더 높고 GI 지수 좀 더 높더라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더 혈당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내 몸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좀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앞에서 그 마른 당뇨는 어떻게 해야 살이 찌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소화 잘 되는 음식 먹기 요거잖아요. 맞아요. 소화가 잘 돼야 살이 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진료해보면 소화 잘 되는 음식 잡곡밥으로 소화 잘 되는 잡곡밥으로 밥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20은 떨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실제 많거든요. 살도 찌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송금이님도 저녁을 가볍게 소식했더니 오히려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녁만 잘 식사를 잘 약간 적게 먹기라는 게 한 80% 정도 포만감 먹으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지만 80% 포만감 먹고 3-4시간 금식을 한 다음에 자면 그것만으로도 공복이 잘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해도 아침에 공복혈당 2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공복혈당 그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결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지키는 분 거의 없고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저녁에 3-4시간 금식을 하고 자는 그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이분들이 저녁에 3-4시간 금식만 잘 하셔도 공복혈당 아까 고민하셨는데 20-30은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복지침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장형 당뇨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당뇨약을 안 드시는 상태로 7.5에서 시작해가지고 6.7, 6.5, 6.3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특징적인 증상이 수면의 질이 낮고 그 다음에 꿈도 많이 꾸고 그 중에서도 악몽, 쫓기는 꿈, 좀 이런 꿈을 많이 꾸시고 평소에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좀 되게 바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심장형 당뇨이기 때문에 심장을 강화하는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혈당도 낮아졌지만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장형은 또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형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약도 완전히 다른 처방을 쓰고 들어가는 약제도 뭐 거의 겹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동병이치, 이병동치로 같은 당뇨여도 심장형이냐, 소화기형이냐, 간형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약제도 완전히 다르고 저희가 해드리는 생활 티칭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뇨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좋다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내 유형을 잘 알고 나에게 맞춤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환자분도 이분도 이제 심장형이신데 7.4에서 6.6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곧 관해로 들어가실 것 같은 분이에요. 이분도 심장형 당뇨인데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고 또 업무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좀 이런 분이시고 마음도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급하세요. 실제로도 되게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당뇨약을 이제 이분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화혈색소 7.4로 오셨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6.6까지 낮아졌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 수면 시간을 늘리면 혈당이 확 잡히실 분이에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당뇨 졸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면 시간을 좀 늘리면 혈당이 확 잡힐 것 같은데 쉽게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런 심장형 당뇨는 잠 잘 자고 좀 불안하거나 초조한 이런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고 이런 걸 잘 컨트롤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유형의 당뇨입니다. 심장형 당뇨는 한번 다시 정리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몽, 쫓기는 꿈 이런 거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낮고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평소에 좀 초조함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런 증세들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형 당뇨인들을 위해서 3가지 회복 플랜을 짜왔는데요. 1단계는 커피 끊기입니다. 커피가 사실 그 당뇨에 되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아까 커피 질문 있었어요. 하루에 몇 잔? 몇 네. 잔? 이게 심장형 당뇨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심장형 당뇨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다른 유형이면 그래도 조금 하루에 뭐 아침에 1잔 정도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 심장형 당뇨인은 일단 잠 잘 못 자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그 커피를 마시면 자꾸 각성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커피를 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커피가 성분으로만 보면 뭐 폴리페놀도 많고 되게 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잠을 깊이 못 자는 게 되게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원장님께서 또 수면의 중요성 엄청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뇨가 있는데 내가 수면을 100% 잘 자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커피는 조금 안 드시면 좋겠고 아니면 드셔도 아침에만 1잔 드시고 점심 이후로는 정말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고 심장형 당뇨시고 이런데 커피를 딱 끊으면 밤에 한 9시, 10시만 돼도 엄청 졸려지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걸 안 해도 잠을 굉장히 깊이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일 처음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좀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커피 하루에 오후에 먹던 것만 안 드시면 되니까 커피 끊기를 1단계로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명상하기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그 호흡법 하고 또 이 송장 자세 그것도 사실 일종의 명상이죠. 네. 근데 명상을 처음 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호흡 명상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호흡 명상 하실 때는 아까 원장님께서 48호흡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호흡 명상인데 숨을 한 4초 정도 들이쉬고 8초 내쉬고 여기서 핵심은 내쉬는 숨을 2배 길게, 맞아요. 2배 이상 길게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숨을 많이 내쉬고 들이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숨을 내쉬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부교감신경을 쭉 활성화시키면 좀 신경도 이완되고 근육도 이완되고 이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숨쉬기만 좀 이렇게 그 48호흡법만 몇 번 하셔도 확실히 이완이 되고 특히 자기 전에는 항상 한 10번 정도는 숨 쉬고 주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심장용 당뇨가 진료실에 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명상하는 방법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뒤에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꼭 심장용 당뇨분들에게는 그만큼 필요한 좀 생활관리 비법입니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맨발 걷기인데 맨발 걷기는 뭐 이제 좋은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이제 원장님들께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간증해주신 분들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뭐 잠자는 데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심장용 당뇨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커피도 끊어보시고 뭐 그랬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명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3단계를 다 실천하시면 정말 웬만한 불면증이나 불안감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간이 끝나가지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간형인데요. 간형 이분은 이제 그 6.1에서 시작해서 5.2까지 해서 당뇨가 관여되신 분인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생활 관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운동을 더 하세요, 뭘 더 하세요 할 게 없는 정말 훌륭하신 환자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간 관련된 증상으로는 손톱에 세로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잘 뭉치는 증상이 있으셨고 또 발바닥이 좀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으셨는데 발바닥 화끈거리는 증상 또 근육 뭉치는 증상 이런 게 좋아지시면서 당뇨를 잘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환자분도 이분은 이제 당뇨약을 4알 복용하시는데도 당화혈색소가 12.2로 되게 높으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생활 습관이 너무 좋으세요. 운동, 수면, 식사하시는 거 다 제가 뭐 고치라고 할 게 없을 만큼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혈당이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뭐 쥐가 난다거나 이런 간하고 관련된 특징은 없으셨는데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 치료가 항상 깔고 들어갑니다. 이분도 간 치료하는 한약을 같이 드시면서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뇨약도 끊고 당뇨 졸업까지 아직 한참 더 가셔야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경과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은 다 간형 당뇨인데 두 분 공통점이 생활 습관이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당뇨가 사실 생활 습관 병이기도 한데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나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가 세상에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 다 지켰는데도 조금 여기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좀 한계가 느껴진다 하시면 좀 어떤 장부 기능일지 상담 받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형 당뇨일 때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눈인데요. 눈은 이렇게 흰자가 투명하고 하얗고 뭐 핏줄도 없고 이렇게 깔끔한 상태여야 되는데 뭐 눈에 핏줄이 자주 선다거나 충혈이 된다, 노랗다, 건조하다, 뻑뻑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도 이렇게 원래는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거칠거나 손톱에 세로줄이 있거나 손톱이 노랗거나 하얗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도 좀 간이 안 좋은 사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리에 쥐 나는 증상 다리가 꼭 아니어도 전신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들은 이제 간이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말초신경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당뇨인 분들은 빠르게 간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서윤님이 입맛이 요새 쓰대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가 어렵다 입맛이 써서 그래서 파인애플 먹는데 괜찮냐? 뭐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입이 쓴 것도 사실 혈당 조절이 안 된다라는 의미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한의학적인 진단이고요. 입이 이제 쓰다라는 거는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안하지는 않으신지 또 내 몸에 어떤 불균형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 증상들이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보고요. 조금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예전에 입이 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내 몸에서 보이는 사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쓴 증상도 증상이니까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내가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백태가 꽉 끼거든요. 혹은 더열이 많으면 황태까지 껴요. 그래서 내 몸의 혀 상태 일단 잘 확인을 해주셔서 혀에 백태가 곱게 껴있다면 확실한 혈당의 고혈당 상승으로 인해서 입이 쓴 거니까 한번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파트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합병증을 이겼던 사례들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분은 관장할 정도로 변비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복통이 한번 오고 변비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복통 때문에 너무 삶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응급실까지 가셔야 하는 근데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일단은 당화혈소도 너무 많이 안 잡히신 상태였어요. 13%까지.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소화기랑 변비 문제가 있으면 이건 먼저 치료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당기와 도인 이런 한약재들이 변비에 굉장히 당뇨로 인한 변비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재거든요. 이런 약재들을 중심으로 한약을 처방을 해서 드렸더니 한 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이제 안 가도 된다. 많이 완화됐다. 복통도 많이 줄고 해서 변비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1년 가까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화혈소가 13%에서 6%까지 완전히 많이 낮아진 상태로 거의 졸업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공복혈당이 거의 100 미만으로 나오시는데 졸업하신 거죠. 졸업하셨는데 6%도 이제 졸업을 한 거잖아요. 숫자로는. 네. 근데 이제 공복혈당이 100 넘을 때만 불안해서 약을 드신다. 그런 날만 네, 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변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그리고 의외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변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변비가 잡혀야 당뇨도 잡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변비가 안 잡히면 아무리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해도 혈당이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분도 40대 남성분이셨는데 변을 볼 때마다 머리가 띵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뇌졸중이 올 것 같은 중풍이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셨는데 한약 치료를 이제 하게 돼서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빽빽하게 써주셨네요. 그렇죠. 정성이 가득한 편지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괴사까지 갔는데 좋아졌다 이런 이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시면 박스가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박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달 음식 맨날 드시고 콜라 달고 사셨던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정말 생활 관리가 전혀 안 되셨어요. 그래서 당화수도 많이 높고 10%가 넘고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발이 저리기 시작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이게 발이 닿거나 어디가 찔려도 아프지가 않더래요.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또 방치를 하셔서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발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발이 땡땡 부어 있었고 그래서 걸으면 그 신발에서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드레싱만 해주고 별거 처치를 안 하셨는데 그 뒤에 상처가 나중에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상처가 뒤늦게 생기면서 굉장히 되게 억울해하시기도 하고 좌절하셨는데 한의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괴사까지 간 상태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40대잖아요. 되게 젊은 편이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검게 변했던 이 괴사가 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3살이 돋으면서 한 2달 반 만에 병원에서 이제 완치되셨습니다. 어떻게 이거 완치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진짜 빨리 좋아지셨네요. 네, 젊은 분들은 확실히 빨라요. 치료해보면. 근데 70 넘으신 분들이 이제 확실히 좀 느리고요. 더딘 편이고 확실히 젊은 분들이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좀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릴 때 발이 저리고 찌릿할 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당봄 한의원에서 6개월 이상 발저림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88.2%가 호전이 됐다라고 하셨죠. 한약을 드셨던 분들 중에 88.2% 호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호전이 됐다. 그 중에 절반이 거의 완치 또는 완치, 그러니까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88.2% 중에 절반. 그리고 88.2% 중에 33.3%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전이 잘 되는 게 바로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은 방치하면 괴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저림이나 아니면 찌릿하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럴 때 치료를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품료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품료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다른 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인슐린 분비도 원래 0.34밖에 안 나왔는데 1 이상이어야 정상이거든요. 1 이상까지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손발 저림이 있었는데 이것도 좋아지시고 불면증 아까 우리 수면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저도 잘 자고 싶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불면증도 많이 좋아지셨고 했는데 지금은 거품료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셔서 거품료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단백뇨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거품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단백뇨가 이미 생겼다라고 하면 신장 기능이 더 많이 악화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단백뇨가 나오고 있거나 소변 검사하면 단백뇨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가 되면 정말 투석 갈 수도 있어요. 신장 기능은 한번 망가지면 이게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발저림은 그래도 쉽게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인데 거품료가 있을 때, 단백뇨가 있을 때 그 단계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 망막병증 이야기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를 했었던 분인데 망막병증이 오다 보니까 혼자 걸을 때 계속 똑바로 걷고 싶은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된대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돼서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또 걷고 이렇게 걸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은 집 밖을 외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어느 부분이 항상 좀 하얗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 좋아졌어요. 한약 치료를 하면서 망막병증이 개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료 치료도 해달라고 해서 거품료 치료도 하고 소화기가 또 많이 안 좋으셔서 아까 우리 또 소화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분이 아침밥을 아예 못 드시고 죽만 드시고 속 쓰리고 미식거리고 항상 이런 소화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혈관도 기억이 나는 게 혈관이 보면 희미하고 네, 좀 끊겨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혈관이 굉장히 힘이 많이 생긴 너무 살이라서 좋아지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길이도 다 일정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혈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 모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증 방금 이야기 나왔던 이 세 가지 합병증이 모두 미세혈관 합병증이잖아요. 근데 이 미세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조갑주름 현미경 요 검사고 그래서 이 미세혈관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미세혈관을 검사해보시면 좋죠. 검사해보시고 그리고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검사해보시고 미세혈관이 좋아집니다. 개선이 됩니다. 네,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로 하고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러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세혈관 변화도 관찰하면서 당뇨를 관찰하시고 졸업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 기능도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제가 정리한 데이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저희 지점 것만 일단. 근데 내원 당시에 인슐린 분비량이 1 미만인 분들이 한약 치료를 하고 나서 췌장이 회복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약제를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하는데 그걸 드시고 나서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신 분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 1 미만이었던 분들이 1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년 이상 된 당뇨 2010년에 진단을 받았고 2002년에 진단을 받았고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2003년에 진단을 받았고 이렇게 10년 이상 된 분들도 인슐린 분비량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인슐린 분비량이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0.6 미만이면은 이건 또 1형으로 분류가 될 만큼 굉장히 낮게 거의 안 나오는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0.6 미만 거의 1형 당뇨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치료를 하면 1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0.25 그다음에 가장 좋은 분이 이분이에요. 0.2 미만이라는 거는 거의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1.97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네,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뇨가 넌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췌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인슐린 분비량이 이렇게 이 중에 제일 적잖아요. 0.2 미만
미만 굉장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인슐린 당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이 좀 잘 버텨주지만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몸 상태를 항상 저희 한의사들은 항상 복합적인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장기들의 상태, 복합적인 몸 상태를 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몸을 항상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 하나만 가지고 우리 몸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서가 한정된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사례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사례를 한 분이 이제 65세 여성이었고 당뇨약을 안 드시고 있었어요. 이분의 시펩타이드 인슐린 분비가 0.6 미만이니까 1형에 속하는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수가 5.6에서 5.3까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시펩타이드 수치가 1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감명 깊었던 이유는 그 췌장을 회복시켜주는 그 한약만 드셨어요. 다른 췌장 거, 대성은요? 네, 저희가 보통 혈당 개선탕이라고 해서 뭐 간이나 심장이나 소화기 3가지 문제 중에 보통 하나만 있는 분 별로 없잖아요. 2-3 가지가 맞아요.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케어를 하면서 체장 재생환을 추가로 처방을 하는 편인데 이분은 체장 재생환만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드시고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신기한 사례죠. 왜냐면 당연히 혈당 개선탕을 당연히 처방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니까 항상. 그 다음 분은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비슷한 연령의 남성분이신데 당뇨가 오래되셨어요. 40년 되셨고 그래서 시펩타이드가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0.2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는 측정이 안 된다. 나 측정 못하겠다. 장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췌장 재생을 해주는 환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8.2에서 7.4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한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게 아직 1 이상으로 회복돼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 0.2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0.2 미만인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갇혀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넘어 그 숫자가 높아지신 분도 있지만 0.2 미만이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게 사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근데 0.42까지 올라오고 그다음 당화수도 많이 떨어져서 너무 이제 감명 깊어서 제가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었을까요? 조금 관련이 없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더 관련된 그런 질문. 근데 이제 저희가 한약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합병증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약에 대한 이제 그런 주제가 한약인 분들이 2분이 계시면 이제 내장 지방을 빼는 한약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내장 지방이 형성되는 기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그냥 낮춰지는 게 아니라 혈당을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내장 지방으로 지방을 해서 혈당을 낮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장 지방이 잘 생긴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생긴다라는 질문데 첫 번째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자극해서 먹는 당뇨약을 드시고 있거나라는 것인데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내장 지방을 빼는 한약이 있다면 누가 비만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장 지방을 좀 더 원활하게 배출해 줄 수 있는 한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내장 지방을 빼는 한약이 존재한다?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장 지방이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몸의 컨디션을 개선해서 배출을 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내장 지방 빼는 한약이 있으면 여러분이 음식을 막 먹고 한약 먹으면 빠진다요? 그게 아니잖아요. 위고비도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우리 몸에서 그 키를 딱 열어주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거지 위고비의 가장 큰 부작용이 요요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를 안 맞는 순간에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위고비든 한약이든 내가 몸 상태에 맞게끔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거에 치료로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많지만 시간을 저희가 많이 쓴 관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이고요. 마무리 파트입니다. 졸업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과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졸업하신 분들 당뇨스쿨에 인터뷰 영상 올라오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이분들은 습관을 정말 바꾸시고 몰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3가지.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한 줄로 끝나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원장님이 이제
열심히 설명해 주신 내장 지방 빼고 싶어요라고 하셨던 분도 요거를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내장 지방이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과식을 하거나 놀러 가서 좀 많이 먹거나 하면 또 이렇게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한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잘 해줘도 배가 또 쏙 들어가요. 네. 그리고 변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변비가 해결이 안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혈당 때문에도 여러분께서 내장 지방이 이렇게 고혈당이신 분들이 뱃살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마른 체형도. 그래서 혈당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정해드리기보다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 그리고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 어쨌든 다다익선이지만 식후 10분은 꼭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어떤 분이 또 수면 7시간 하라고 하는데 쪼개서 자도 되나요? 이런 이야기도 몇 분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자는 시간이 7시간이어야 하고 내가 잠을 들지 않아도 눈 감고 있는 시간이 7시간이어야 하고 잠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그 강박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낮잠을 자고 그것 때문에 저녁에 못 잔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낮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녁에 내가 10시나 11시 이후에 적어도 12시 이후에 7시간을 연속해서 눈 감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습관의 힘을 만드셔야 졸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꼭 잘 지켜주시고 이 3가지를 80% 이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몸을 알고 내 리듬을 만들고 매일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이게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이 그냥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했어요. 내 몸을 안다는 거는 내 몸이 간형인지 소화기형인지 심장형인지 아까 김은전 원장님이 강의하실 때 저는 소화기형인 것 같아요. 저는 심장형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몸에서는 항상 신호를 주잖아요. 손톱 세로줄이라든지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하다든지 내 몸을 아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리듬을 만드는 것.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데 그거는 별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잘 실천하는 게 리듬을 만드는 거겠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이걸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졸업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당뇨스쿨에서 준비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7일간의 편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편지이고요. 아침 9시에 보내드리는 편지인데 셀프 혈당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공복 혈당 달력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운동 비법, 3일차에는 수면, 4일차에는 음식, 그 다음 5일차에는 합병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일차에는 아까 모세혈관 이야기 나왔는데 혈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합병증 위험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7일차에는 졸업했었던 사례들을 정리해서 사실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지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매일 아침에 7일 동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제 경품 추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종이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다. 찾았어요. 5분 뒤 경품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 여러분들 당첨 결과 기다려주시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다음 강의 37단 언제인가요? 네, 다음 강의는 격월로 진행됩니다. 즉 다음 강의는 9월 2일 화요일 8시입니다. 다음 강의는 어떤 주제로 강의하실 계획인가요? 다음 강의 합병증 위험 낮추는 당뇨 졸업 비법 10가지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네. 혹시 원하시는 주제 있다면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 시작해볼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할 경품은 오늘 아까 시작부터 예이님이 기다렸어요. 저 7.8 받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어제부터 기다리셨거든요. 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신제품 6월에 나온 제품이죠. 바로 당뇨인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입니다. 저는 수많은 당뇨인들을 진료하면서 왜 똑같이 먹고 운동해도 당뇨가 잘 낫지 않지?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당뇨인과 일반인 각각 50명의 대변을 직접 채집해서
국내 최초로 일반인과 당뇨인의 장내 미생물 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SCI에도 등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인에게는 락틱카제 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정상군에 비해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유산균은 당 조절은 물론 장내 환경 안정과 염증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일반인들의 락틱카제의 수치는 7.8인데 당뇨인들의 락틱카제의 수치는 2.3으로 약 3배 이상 적은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당뇨인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부족한 락틱카제 바실러스 유산균을 포함을 하는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뇨가 없어야 되겠죠. 당뇨 0g. 그리고 세 번째 혈당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원료까지 갖춘, 그래서 락틱 7.8 저희가 만든 유산균에는 바나바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락틱 7.8입니다. 아무 유산균이 아닌 당뇨인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 하루 한 포. 제품을 안 보여드렸네요. 실물. 이게 요구르트 맛인가? 바나바나 맛이 나던데요, 저는. 약간 쓴 맛이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 맛이 요구르트 맛. 가루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화면 경품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신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아까 맨발 바로에 대한 질문들 올라왔어요. 맨발 바로 질문이 뭐였냐면 아스팔트에서 걸어도 맨발 걷기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접지가 되는 환경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지가 되는 아스팔트에 따라서 되긴 하죠. 되기는 데도 있긴 해요. 맞아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을 걸을 때 맨발 걷기가 구현이 가장 잘 맞습니다. 되고요. 아까 효과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맨발 걷기가 전반적인 건강을 물론 당뇨인에게 좋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집 근처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발에 상처가 날까 봐 걱정돼서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인도 마음 놓고 상처 걱정 없이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당뇨스크 의료진이 만든 게 바로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 걷기의 핵심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맨발 걷기 효과가 접지랑 지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현한 게 맨발 바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과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접지되고요. 특수 물질이 뿌려져서 접지되고요. 지압됩니다. 왜냐면 깔창을 빼고 이제 밑창만 놔두고 걸으시면 되거든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데 깔창을 빼고 신어요. 더 많이 느끼려고. 그래서 밑창이 얇기 때문에 지압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뭘 밟으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맨발 바로 총 8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뇨스쿨 의료진이 개발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로닥터스의 혈당 바로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 식품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새 거를 가져와서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어요. 혈당 바로는 일단 3가지가 들어갑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홍삼,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엄선한 당뇨스쿨 의료진이 엄선한 9가지 한약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게 혈당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뇨는 제대로 된 생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바로 구입하시면 전담 매니저 선생님이 1대1로 혈당 관리, 생활 습관도 코칭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혈당 바로 총 4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경품 4번째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 5차 생산까지 진행된 인기 제품 제로 효소입니다. 저 지금 먹고 싶어요. 네, 아까 저녁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서 소화 기능이 정화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체내 노폐물도 쉽게 쌓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직접 개발한 제로 효소입니다. 제로 효소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거나 식후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당, 포도당 이런 거 단맛 절대 넣지 않았는데 그래도 맛이 좋아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효소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아 교보문고 건강분야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도서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입니다. 해당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당뇨 졸업 비법은 물론 실제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들의 진료실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졸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된 책이고요. 당뇨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 원장님이 당일 참여자 추첨 중 먼저 당일 참여자 추첨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 당일 참여자
분들을 제가 강의 중 댓글 달아주신 분들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습니다.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당일 참여자 분들 중 저희 연락을 기다리시다가 경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자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먼저 제로 닥터스의 락티 7.8을 당첨되신 5분입니다. 윤미경님, 박원철님, 윤옥수님, SK김님, 임광수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닥터스의 맨발 바로에 당첨되신 4분입니다. 쿨케이님, 손종호님, 갈라파고스님, 웰라이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닥터스의 혈당 바로를 당첨되신 2분입니다. 조남숙님, 은호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은호임 되게 많이 봤는데 당첨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제로 닥터스의 제로 효소 당첨되신 4분입니다. 푸른땅님, 황재훈님, 오기님, 정강수님 축하드립니다. 책 평생관리도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당첨되신 5분입니다. 영스킴님, 이석진님, 송정욱님, 안젤라11님, 임도창님 축하드립니다. 크리스팡님이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다음 달에 되실 겁니다. 다음 달에는 아니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사전 참여자. 맞아. 네. 몰라요, 아직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전 네.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당첨되신 분 있으시면 아직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았으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전 참여자는 제가 진행하겠고요. 김 원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지가 바뀌었어.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쁘다. 네. 아직. 먼저 제로 닥터스의 락티 7.8 받으실 5분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신땡선님 7,000번. 와, 딱 7,000번이네요. 신땡선님 7,000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김땡한님 1637, 김땡한님 163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땡주님 9440, 장땡주님 944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희님 2352, 이땡희님 235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땡이님 5675, 567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 닥터스의 맨발 바로 받으실 4분입니다. 강땡구님 4053, 강땡구님 405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땡훈님 5730, 유땡훈님 573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땡탱님 5267, 서땡탱님 526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명 더요. 그렇죠. 4분. 맨발바로 한 명 더. 네. 다음으로는 박땡애님 9904, 박땡애님 990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혈당바로 받으실 2분입니다. 이땡아님 3275, 이땡아님 3275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땡규님 9788, 강땡규님 978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제로 효소 받으실 4분입니다. 정땡수님 8253, 정땡수님 825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땡훈님 7710, 정땡훈님 771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땡기님 2211, 안땡기님 221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땡유님 7407, 유땡유님 740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보무료진 저서 평생관리도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받으실 5분입니다. 정땡용님 4270, 정땡용님 427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영님 1593, 이땡영님 159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땡수님 6078, 정땡수님 607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병님 1691, 이땡병님 169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정말 마지막 김땡주님 8941, 김땡주님 894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거 받으셨을까요? 누구요? 아까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안 되는군요. 유유. 아, 어떡해요. 예님이 못 받았어요. 아이고, 얘님이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던데. 네네네. 공복 그 당뇨 졸업 교실에 혹시 오시나요? 네, 그러는 열심히 것 오시죠. 같아요. 네, 얘님 꼭 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 6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들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가 사례 중심이라서 정말 저희가 준비하는데 공이 좀 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9월달 강의에서 더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고 평소에도 또 열심히 당뇨 졸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진료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9월 강의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